안녕하세요. 작은기업 사장의 도서관의 이국섭 작가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변화시킨 독창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사고를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책 오리지널스를 골라보았습니다. 이 책은 420페이지에 육박하는 아주 두꺼운 책으로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은 애담 그랜트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애담 그랜트는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과 교수이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저술과 연구활동에 힘을 입어서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로 임명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오리지널스는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일부라도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용기를 내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세에 순응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구태의연한 전통을 거부하는 독창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오리지널스라고 부릅니다.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식별해내고 변화 앞에서 두려움과 마음의 동요를 극복하고 묵살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비결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닫혀있던 입을 열고 용기를 내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독창성을 발휘하고 지속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게 만들고, 또 지도자들은 어떻게 집단 사고를 타파해야 할지, 그리고 부모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를 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을 이 책에서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은 꽤나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 라는 도발적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응한다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독창성은 또 무엇일까요? 과연 누가 세상을 움직이며 그 움직이는 이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저자 애담 그랜트는 다양한 과학적인 실험의 밑바탕을 두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경영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느끼고 있기에 이 책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이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본 인상 깊은 부분을 살펴보면은 먼저 독창성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입니다. 당신은 크롬을 쓰는가, 익스플로러를 쓰는가 라는 질문이 한 사람의 독창성을 기르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바로 이 책의 1장에서 창조적인 파괴라는 부분에서 독창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나옵니다. 이 실험은 미국에서의 한 일입니다. 웹 브라우저로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한 직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거나 사파리를 사용한 사람들보다 재직기간이 15%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더 오래 재직하고 더 성실히 일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더 뛰어난 이유가 브라우저 자체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브라우저 선호도가 그들의 습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파이어폭스나 크롬을 사용하려면 사람들은 수완을 좀 부려서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내장된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도력을 조금 발휘해서 더 나은 선택지를 찾는 것이 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익숙한 일상에서 아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구글의 크롬과 익스플로러의 차이를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물론 과연 그것으로 독창성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책의 내용을 읽고 나면 꽤 그럴듯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불편해도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액티브엑스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아주 취약한데도 말입니다. 일종의 타성이나 간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차이에서 삶의 태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업무란 한 군데도 손대면 안 되는 조각품이 아니라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융통성 있는 집짓기 블록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우리는 직원들에게 자기 업무를 스스로 설계한 사람들의 사례와 자신의 관심사, 숙련 기술, 가치와 좀 더 부합하도록 자신의 업무나 인간관계를 개인 맞춤형으로 조정한 사례들을 소개해 주었다. 구글의 직원들에게 업무는 조정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니 행복지수나 업무 수행 능력에서 상승 효과가 최소한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현재 주어진 업무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기술만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도 그들은 더 행복하고 더 유능한 직원이 되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개입해서 바꿔볼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행복도 준다는 사실 말입니다. 즉, 주체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좀 더 주체적으로 독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2부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